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 그 2회차 2교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21번부터 보면 자율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 거리가 2km이고 1GHz의 주파수로 통신 링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전송 경로의 손실은 몇 dB인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킬로와 메가 기준으로 해서 32.44 더하기 20로그 F에 20로그 D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메가가 기가로 올라가면은 30dB가 더 올라가는 건데요. 일단은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2.44 더하기 20로그 F에 20로그 D. 그래서 킬로미터와 메가헤르츠 단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파수에 메가헤르츠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GHz는 10의 3승 메가헤르츠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의 3승을 넣어주는 거고요. 거리는 2km이기 때문에 2를 그대로 넣어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98.46이 나옵니다. 일단 이 공식을 외우고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그 메가헤르츠와 킬로미터 단위에 대한 공식이다 라는 쪽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거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동통신 세대 기술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크게 1세대부터 현재 5G 5세대까지 돼 있고요. 1세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MPS를 해서 이제 아날로그로 보시면 되고요. 1세대는 AMPS고 2세대부터 이제 GSM, 3세대에서 이제 WCDMA, 4세대 거치면서 이제 LTE, 5G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3세대 WCDMA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흐름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번 다음 디지털 TV의 특징 중 잡음에 강하고 전송 에러, 자동 교정 및 고스트 감소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디지털 TV는 기본적으로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제 단방향성이고 고품질하고 고기능화 다채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송 에러의 자동 조절과 고스트, 그러니까 그 화면에 그 특이사항이 안 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고품질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TV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고품질화, 와이드하고 채널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4번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 거죠. OTT는 오버 더 탑이고, 탑이 그 셋탑박스나 뭐 둥그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PTV에서 셋탑박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오버 더 탑에서 탑은 이제 셋탑박스가 안 들어간 어떤 둥그리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셋탑박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전화기와 교환기 간의 접속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방식은 전화기와 교환기 간의 접속 제어. 그래서 우리가 크게 통화로 신호 방식과 공통성 신호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넘버 7, 넘버 6, 넘버 7 중계선 신호는 다 공통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화기와 교환기 간은 가입자선 신호 방식이다. 그래서 가입자와 녹화 교환기 간에 주고받는 그 신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입자선 신호 방식을 다이얼 펄스라든지 DTMF,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로 변경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국간 신호 방식은 알트 MFC 신호를 넘버 7 신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제 국간 신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입자 신호 방식을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26번 XC는 10의 코사인 8.파이t와 같이 주어졌을 때 얼라이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적인 표본화 주파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2파이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FT가 돼서 8000이 2파이 F에서 파이가 있기 때문에 EF에 해당하는 거죠. EF. EF가 우리가 그 샘플링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보다 2배 이상이 커야 되기 때문에 요 8000이 이 FM 이꼬로 8000 돼서 F가 이제 40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0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최소 주파수는 2배의 F이기 때문에 이 8000을 그대로 잡아서 8000 이상, 최소 80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8000이 정답이 되겠죠. 27번 다음 중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성에서 틀린 것은, 영상회의 화면을 보면서 하는 회의가 되는 거죠.
SCN은 세틀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요 용어만 보면은 이제 답을 잘 볼 수 있을 건데, 위성 방송에서 수신자가 직접 위성 접시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케이블 TV나 그 전화국에서 이걸 끌어와서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음성 신호 처리, 영상 신호 처리, TV 프로세서 송수신 장치 등은 다 영상 회로에 관련된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광통신 장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OLT, 국사 내에 있는 거죠. 국사 내 가입자망을 서로 연결하는 광 가입자망 구성 장치고, ONT,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에서 이건 그 덱 내에 있는 거죠. 가입자와 가입자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덱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ONU는 주거용 가입자 밀집 지역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소규모 옥내 5개형 광통신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백본은 기관 백본망이 되는 거고요. 29번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양방향성이죠. 이건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스마트 구성 요소 중 IIoT,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ERP는 전혀 상관이 없죠. 센서, 액추레이터, 컨트롤러가 상관이 있는 거고,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에 대한 그 약어가 되겠습니다. 31번 CCTV와 CATV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항상 두 개 비교해서 답을 풀어야 되는 거죠. CATV가 헤드엔드 이런 관련이 있는 거죠. CCTV는 특정 건물 한정적이고, CATV는 쌍방향성 서비스고, CATV는 방송국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해서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스마트 공장에서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거를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정보 시스템의 통신회선 종단에 위치한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 디지털 전송류의 단극성 신호를 쌍극성으로 변환해 준 거, 이거를 이제 DSU라고 합니다. DSU.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핸드오프. 일단 그 서로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 우회 및 통화 자동 차단,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용자가 현재 서비스 제공받고 있는 기죽을 벗어나더라도 인적 기죽으로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건데, 핸드오프는 크게 이제 하드 핸드오프랑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는 거고, 4번에 보는 것처럼 기지국을 벗어나도 또는 같은 셀 안에 섹터 안에서 연속적인 통화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소프트 핸드오버, 하드 핸드오버가 있죠. 소프트는 같은 섹터고, 소프트는 기지국을 2개 운영하면서 이제 넘기는 거고, 하드 핸드오버는 통신 방식이 전혀 틀려지는 거죠. 35번 홈네트워크 인증 심사 기준에서 등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B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A 등급을 홈 IoT라고 하고요. AA, A등급, 준 A등급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36번 VR 및 AR의 기술 발전 방향이 아닌 것은 단일화는 아니겠죠. 오감, 다중사용자, 동적 기술에서 요거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7번 홈 네트워크 설비 중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전원이 공급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서버는 예비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보면은, 개정된 내용이 보면은 홈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이며 이곳에는 예비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8번 집중하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M계의 입력과 N계의 출력으로 집중화되는 장비이다. 집중하기 구성 요소는 단일 회선 제어기, 다수 선로 제어기 등이 있다. 집중하기는 정적 방법의 공동 이용을 한다. 그래서 집중하기와 우리가 그 다중하기가 있는데요. 다중하기는 전체적으로 썸이 같아야 되는 거고, 집중하기는 썸보다 더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는 정적이 아닌 이제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썸이 전체 합보다 적기 때문에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9번 빌딩 안내 시스템 중 승강기 안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에 전송되는 선로는 반드시 동축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UTP가 될 수도 있고 광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다양한 메시지 표현을 제공해야 되고, 임의로 운영 시간을 지정하여 애시를 제어하고,
디스플레이는 돌출형 또는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번 지능형 교통체계 ITS 중에서 차량 간의 통신 기술, 차량 간의 인프라 간의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웨이브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와이파이에서 그 발전된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5.9 기가헤르츠를 쓴 웨이브가 ITS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는 802.11ag의 무선 기술을 환경에서 맞도록 개량된 통신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